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입니다. 오늘도 정말 날씨가 찬란하고 좋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희한하게 또 재봉틀에 대한 문의들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좋고 막 화창하고 막 이러면 나도 이번에 좀 뭘 좀 새로 배워볼까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아무 재봉에 대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진짜 이제 직선받기부터 배워야 됩니다. 저는 왕초보예요. 이런 분들이 어떤 재봉틀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재봉틀이라는 게 또 1, 2만 원 하는 이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한 번 사면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좋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능 정도는 꼭 있어야 편안하다, 편리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주 저렴한 재봉틀로는 우리 미니 재봉틀 막 이래가지고 막 10,000원짜리도 있고, 아니 핸드미싱기 막 이래가지고 손으로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000원짜리였고, 미니 재봉틀 해가지고 뭐 한 3만원대 뭐 이런 것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가정용 재봉틀이다 그러면 집에 이렇게 떡하니 놓고 이제 사용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10만원대에서 시작이 되면서 20만원대, 뭐 비싼 거는 막 50만원 70만원 막 가면서 막 100만원대 200만원대, 어떤 거는 막 1000만원대. 어쨌거나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이제부터 완전 시작이야 막 이러면 그렇게 비싼 재봉틀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적당한 가격대의 재봉틀인데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까 하고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알아보다 보면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도 있고, 막 무슨 기능 해가지고 쫙 나와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계를 뭐 이렇게 고르다 보면 기계 욕심이 나는 거죠. 왠지 저것도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비싸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비싼 재봉틀을 또 마음이, 저는 이제 저의 첫 재봉틀이에요. 요거 가지고 나나 2, 3년 정도 재봉틀 배워가면서 즐겁게 재봉생활 하면서 이렇게 취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첫 번째 꼭 있어야 된다는 기능은 되돌아받기 기능이에요. 되돌아받기 뭔지 아시죠? 이제 원단에 재봉을 하면요, 처음에 이렇게 직선받기 쭉 가다가 끝나면 거기서 그냥 원단을 꺼내면 실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재봉틀이라는 게 혼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의 의미로 되돌아받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원단이 있어요. 직선받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선받기를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얘가 풀려버리겠죠. 제가 일단 되돌아받기 없이 한 애를 보여드리면, 얘 지금 여기 아무런 마무리가 없어요. 얘가 뒤에도 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재봉했는데 이렇게 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받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돌아받기는, 제 재봉틀의 되돌아받기는 이렇게 생긴 U턴으로 생긴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되거든요. 일단 시작할 때 가보면, 가다가 한 4번을 갔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얘를 누르면서 다시 밟아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뒤로 갔다가 이제 재봉틀을 쭉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되돌아받기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한 2-3반을 뒤로 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과 뒤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튼튼한 재봉이 되는 건데요. 이 되돌아받기 기능이 없는 재봉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있어요. 정말 너무 간단하게 직선받기 기능만 있는 그런 재봉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면 되돌아받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내가 이걸 돌려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건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찮고 성가시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저렴하니까 요거 구입해 볼까 하더라도 되돌아받기 기능 없으면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티치의 종류예요. 스티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재봉틀마다 어떤 애들은 나 스티치 막 80개, 90개, 막 150개야 막 이러면서 스티치의 종류가 많은 걸 상당히 장점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재봉틀을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대표적으로 뭐 직선받기 당연히 사용하겠죠. 직선받기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죠. 옆으로 좀 옮겨서 하는 거, 가장자리로 좀 이렇게 바트게 하는 거, 이런 종류의 직선받기들. 그 다음에는 지그재그. 지그재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티치예요. 요게 없으면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원단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지그재그가 되면 오버록이 없어도 옷 만들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버록 기능이라는 게 스티치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버록 기능이라는 게, 오버록 스티치라는 게 상당히 실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지그재그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내가 스티치 종류 중에서 얘는 10가지고 얘는 20가지인데 20가지인 재봉틀에는 오버록 스티치가 있네. 10가지 스티치 중에서는 오버록 스티치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20가지 스티치의 재봉틀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지그재그만 있으면 오버록도 할 수 있고 또 약간 신축성이 있는, 또 고무줄을 달 때도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그재그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있었으면 하는 스티치는 바로 단추 구멍 스티치예요. 단추 구멍 스티치가 있으면 우리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옷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치마를 만든다, 스커트를 만드는데 나는 단추구멍 달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퍼만 있는 그런 치마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단추구멍이 있는 그런 재봉틀을 사시면 여기 허리에도 단추 달고요. 가디건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단추 달 수 있고요. 약간의 셔츠 종류까지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옷의 범위가. 그래서 단추구멍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거 2달 쓰고 그만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살 거 아니라면 그 정도 있어주면 우리가 한 2-3년 쭉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세 번째로 꼭 있었으면 하는 기능은 뭐냐면 밑실 감기 기능이에요. 미니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밑실을 감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만 원이라도 정말 딱 3만 원어치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밑실을 감질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쓰겠습니까? 실이 하나 가지고 재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윗실이 내려오고 밑실이 올라가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리를 만들어서 바느질이 되는 건데, 밑실도 똑같이 윗실만큼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런데 밑실 감기 기능이 없다면 이건 와우. 밑실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수평가마라고 있고 수직가마라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 막 저도 들었을 때 뭐야, 가마는 뭐야, 막 수평 수직,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막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별게 아니고 수평 가마 이제 수평 가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봉틀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실을 집어넣는 구멍이. 그래서 얘를 열고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쑥.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편한 생각이 들고요. 수직 가마라는 거는 약간 예전 버전 재봉틀에 더 많이 있는데요. 수직이니까 이 밑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간 앞쪽에, 여기 뭐 이렇게 열면, 얘는 지금 그 재봉틀이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편하고 뭐가 더 불편할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최신 기종의 재봉틀은 모두 다 수평 가마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더 편하다는 얘기겠죠. 수직 가마 같은 경우는 실이 엉켰을 때 대 밑실이 엄청나게 막 그 보빈 주변으로 막 엉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수평 가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밑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데 있고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실 꼬임 현상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더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수평 가마를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벌써 4번째일까요? 4번째는 노루발을 원터치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터치는 그야말로 한 번 터치로 그냥 착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터치.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얘를 탁 누르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원터치예요. 한 번에 그냥 차. 그럼 얘를 빼내고 다른 내가 원하는 노루발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도 원터치. 바로 한 번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가 그냥 여기 바에 딱 맞춰져 있어서 탁 끼워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노루발로 탁탁 교체가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발이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나 싶어도 사실 원터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노루발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풀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주름 노루발로 교체할 때 나는 원터치니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뿅 이래가지고 바꿔야지 하면 부담이 안 되는데 이거 나사 풀어야 되네. 귀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주름 노루발 하지 말까? 뭐 이렇게 되는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나사를 풀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통째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빼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또 끼워서 나사를 또 돌려서 잠궈야 되고 하니까 재봉틀을 사용하는 내내 얘 때문에 귀찮아서 노루발을 잘 바꾸질 않고 내가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터치 강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별로 없는데 그 재봉틀마다 나와 있는 스펙을 쫙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동 실경 장치 이런 거 좋아 보이고 자동 사절 기능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죠. 엄청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정말 내가 옷을 많이 만들게 되고 재봉틀 사용을 많이 할 경우에는 정말 필수템일 수 있어요. 너무 좋고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내가 초보이면서 그것까지 갖춰진 재봉틀을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거기까지는 필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재봉틀 구입하실 때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 있네 저거 있네 그럼 괜찮네 가격대 이렇게 비교해 보셔서 10만 원대부터 한 20만 원대 30만 원까지 사실 올라가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또 가장 첫 재봉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미니 재봉기 중에서 자노메에서 나오는 뭐 미니 재봉기인데 10만 원 초반대의 그런 재봉틀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리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지금 한번 구매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슴 떨리는 첫 재봉틀 구매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